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해 세션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련해 장두환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장두환 기자. 네, 저는 강력한 보안이 갖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자를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안이 이루어져 있는지 4가지 단계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보안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안상 이슈로 저의 정체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전문가님, 앞서서 오라클의 보안이 완벽하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DBSAT와 데이터세이프로 데이터베이스 보안과 관련된 현황을 평가하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TDE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여 저장된 데이터의 불법적 탈취를 예방하고,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볼트로 접근 제어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딧 볼트로 감사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완벽하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단계로 이루어진 완벽한 오라클 보안에 대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렸고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션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라클 뉴스 장두환입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노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세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4가지 간단한 단계로 완성하는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주제로 2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이프 하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는 본사의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도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계신 내용 중에 영어 약자 2개로 쓰이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AI이고 ML입니다. 오늘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요.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기계학습입니다. 근데 이런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은 모두 다 데이터라고 하는 자산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주로 보시다시피 개인 식별 정보나 혹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혹은 신용카드 같은 민감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주요 데이터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소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자산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제품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보호를 함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그 핵심이 됩니다. 왜 그러한가라는 근거를 좀 살펴보았더니요. 기밀 정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출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정보의 약 66%, 3분의 2 정도가 되겠죠. 3개 중에 2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3분의 2가 들어있는 기밀 정보들이 누출되는 사고의 96%를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즉 데이터베이스 보안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러한 사고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를 위해서 저희 오라클에서는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4단계를 가이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듯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거기에 만약에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제거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평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들이 불법적으로 탈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암호화를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장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동 데이터도 포함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예방 대책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의 접근을 암호화를 통해서 예방했다면, 정상적인 방식, 즉 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유저 패스워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데이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접근 제어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예방책을 잘 세웠으면 어느 정도 믿고 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안이라는 것은 이 세션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죠. 근데 해커들은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안타깝지만 보안 영역에서는 결국 창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 보안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느 홀이 있어서, 구멍이 있어서 또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탐지해내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감사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오라클에서는 각 단계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평가를 위해서 저희 2가지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조금 전 소개 영상에서는 DBSAT라고 표현되었던 부분입니다. 원래 툴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DB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툴이어서 DBSAT라고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T는 빼고 DBS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쉘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온프레미스에서 주로 사용하던 솔루션이었다면 데이터 세이프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OCI 네이티브로 제공되는 하나의 통합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상태 점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민감 데이터,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또는 극히 제한된 사람만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사용자, 일반 사용자도 있을 것이고요. 특권 사용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용자들의 권한이 잘 관리되어서 최소 권한의 원칙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을 평가했다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세요라는 평가 보고서 및 그것에 따른 지침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침을 주어지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쉘 스크립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치가 간단합니다. zip 파일 그냥 푸시면 설치 끝이고요. 거기에 커맨드 라인 한 줄로 쉘 스크립트 실행시키시면 실행도 끝입니다. 결과 10초 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라클 고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럼 DBS의 점검 항목을 조금 더 내려서 살펴보면요. 데이터 암호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분화된 접근 제어 정책이나 감사 정책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OS 파일 퍼미션도 살펴봅니다. 오라클 사용자만 리드 라이트가 가능해야 하는 특정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그것이 오라클 그룹에까지 만약에 허용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최소 권한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러면은 그 그룹 권한은 빼세요 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별 계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민감 데이터 탐색, 저희가 보통 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부르는데요.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서 이 데이터는 잘 관리하세요 라는 정도까지 가이드를 드리고, 당연히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IaaS상에 설치된 우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세이프입니다. 데이터 세이프는 DBSA를 발전적으로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이프를 한 줄로 기억하신다 그러면 통합 데이터베이스 보안 컨트롤 센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창에서, 단일 창에서 한눈에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특별한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지식이 있으시다면요. 이것을 거의 클릭 기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얻기에 너무나 좋은 서비스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요. DB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파스 서비스 대상으로만 이 데이터 세이프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aaS 성향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온프레미스에서 구동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오라클 클라우드 대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세스입니다. 저희 지금 계속 평가, 1단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이프 역시 데이터베이스 보안 평가가 주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요. 권한 있는 사용자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DBA를 필두로 하는 권한 있는 사용자들, 이런 사용자들의 위험이 없는지 또는 일반 사용자의 위험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사용자 위험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4단계 중에 3단계에 해당하는 감사 서비스에 해당하는 일부 기능을 이 데이터 세이프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딧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디스커버리 말씀드렸습니다. DBSA에서도 제공을 하는 기능인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에 민감 정보가 몇 건이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누구에 의해서 액세스될 수 있고 어떤 테이블에 나눠져서 존재하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DBSA에는 없었으나 데이터 세이프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여러분 원래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개발이나 테스트에 직접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각종 규제사항에서 다 권고 또는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개발이나 테스트에 있는 데이터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요, 민감 데이터 혹은 개인 식별 정보 같은 것은 유출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요, 실제로 운영 데이터에서는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정보를 개발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같지만 실제로는 가짜 데이터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이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희 오라클의 솔루션이 바로 데이터 마스킹입니다. 근데 이 마스킹이 원래는 유료 옵션인데요. 이 데이터 세이프를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 마스크를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민감 데이터를 파악하고 나면 필요한 경우 그것을 마스킹해서 변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요, 실제 콘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OCI를 사용해서 데이터 세이프를 사용하시게 돼서 일부 데이터베이스 평가라던가 사용자 평가 그리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9개 화면이 짠 하고 한 창에 나타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현재 점수가 몇 점 정도인지, 사용자에 대한 위험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주에 혹은 근시일 내에 실제로 이 데이터 세이프에 어떤 잡들이 돌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단계 평가를 하셨어요. 평가를 하셨으면 우리 DB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아셨겠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파운데이션, 근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암호화를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라클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위한 솔루션으로 Transparent Data Encryption, 보통 TDE라고 줄여 부릅니다. TDE를 제공을 하고요. 아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보안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를 위한 솔루션, 저는 트랜스페어런트라는 단어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하다는 뜻이죠. 이 암호화에도 불구하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것이 투명하냐? 어플리케이션에 투명합니다. 저희 TDE로 암호화를 하시게 되면요, 어플리케이션 변경 전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변경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암호화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DB 커널 안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베이스 엔진 굉장히 튼튼하고 성능도 좋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적용해서 아주 조금은 오버헤드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것이 거의 체감상 느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트랜스페어런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컬럼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전체를 다 암호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것은요, 오라클의 다른 기술들과 함께 동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오라클에는 여러 가지 뛰어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에서 잘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RAC 같은 것들, 그리고 액티브 데이터 가드나 데이터 가드 같은 것들, 혹은 백업을 위한 RMAN, 익스포트 임포트를 위한 데이터 펌프 같은 것들,
다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복제 또는 동기화를 위한 골든 게이트, 혹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스캔 기능, 그리고 스토리지 관리를 위한 ASM, 혹은 뭐 어드밴스드 컴프레션이나 하이브리드 컬럼너 컴프레션, HCC라고 부르는 이런 압축 기술과도요, 저희 암호화 솔루션이 하나로 되어서 동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섞어서 쓰시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함께 동작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모든 것들이 오라클의 기술에 의해서 오라클의 순정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TDE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벌써 3단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접근 제어가 재미있는 사항은요, 저는 암호화를 근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암호화 다 하고 계시고 접근 제어 다 하고 계십니다만, 접근 제어를 오히려 약간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같은 경우에도요, 접근 제어가 6조에 있고 암호화가 7조, 감사가 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 접근 제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권한 있는 사용자, 즉 DBA 또는 이와 상응하는 사용자의 계정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룰 수 있는 솔루션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볼트는요, 그런 특권 사용자의 권한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볼트는요, 여기서 제가 강력한 접근 제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DBA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DBA 계정이 탈취되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약 5가지 기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권한 있는 사용자의 계정이 탈취되었다, 혹은 그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정이 만약에 오남용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민감한 데이터는 보통 의료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의료 데이터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 가능 시점을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랍이나 얼터 같은 것 작업을 하실 때요, 이 작업은 근무 시간 중에는 안 되고 새벽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또는 반대적 사고방식으로 혹시 그런 것을 하다가 뭐 사고를 친다고 표현하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작업은 혹시 대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9 to 6 근무 시간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메인티넌스 윈도우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SOD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Separation of Duty라고 해서요, 각자의 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최소화해서 협업을 하자는 기능으로 업무 분담을 강제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어떤 실행 가능한 알람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조치하세요 라는 것에 대한 알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제가 2개의 파란색으로 써놓은 2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이 권한 있는 사용자 자격의 오남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소셜 네트워크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링크드인, 트위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특히 링크드인 같은 것을 잘 뒤져보시면요, 이분이 DBA다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DBA의 계정은요,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DBA의 계정을 탈취하게 되면요,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BA 계정은 항상 해커들의 주요한 타겟이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DBA 계정이 탈취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DBA 계정이 탈취되더라도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데이터베이스 볼트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DBA 분들이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않게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DBA 본연의 임무인 백업이나 튜닝 등 DB를 잘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충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민감한, 여기는 셀러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급여 정보나 의료 정보 같은 데이터들은 렐름이라고 하는 더 강화된 공간을 이용해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SOD를 강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각자가 할 일을 충실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팀에서는 보안 업무를 충실히 하고, DBA 분들은 DBA 업무를 충실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볼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DB 어드민이라는 계정이 생깁니다. 그럼 이 어드민 계정은 누가 통제를 할까요? 보안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DB 어드민은요, DBA 계정을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A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DB 어드민을 가진 보안팀에서 DB를 접근하지는 않겠죠. 권한 관리만 하는 겁니다. 사용자 관리 및 권한 관리만 함으로 인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접근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예방책을 잘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면은 잘 믿고 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 감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Trust but verify 라는 영어로 된 문장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잘 예방책을 2단계, 3단계에서 만들어 두셨다면 믿고 운용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시고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감사 솔루션이고 오라클에서는 이를 위해서 오딧 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권한 있는 사용자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특권 사용자가 광범위하게 가능한 데이터, 이것들이 위험한 일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IP를 관찰하고요. 특권 사용자를 포함한 사용자 활동에 감사하고요. 데이터 유출이 혹시 시도되고 있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탐지를 하는 겁니다. 혹은 특권 사용자의 계정 공유 같은 것들은 절대 안 될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오딧 볼트는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많은 부분이 예방된다는 사실을 한번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해 놓으면요, 범죄자가 범죄를 하려고 할 때 CCTV에서 갑자기 손이 쑥 나와서 이렇게 잡아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가 있으면 예방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저 CCTV 밑에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나는 100% 잡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요, 범죄율이 현격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오딧 볼트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요,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 관련 사고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요,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당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대응할 수 있다면요, 훨씬 더 빠른 조치와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딧 볼트가 감사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감사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딧 볼트에서 제공드리는 데이터는요, 미국의 법이기는 합니다만 사베인-옥슬리법에서 인정하는 감사 데이터입니다. 즉, 이 데이터 자체는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딧 볼트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에 포렌식하는 데이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딧 볼트가 해주는 것은요,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 자리로 된 그 여행용 가방 같은 거 1000번 열어보면 무조건 열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를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DB 계정 같은 경우도 브루트 포스 어택이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통 패스워드를 10번 틀리거나 5번 틀리거나 하면 잠궈두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잠그는 예방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IP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DBA는 늘 한국에서 접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에서 접속을 했다. 또는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접속을 했다. 이러면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라고 하는 SIEM 솔루션에게 그 로그를 제공을 해서 거기서 통합 관리해서 위험 예방하는 차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맺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단계 말씀드렸습니다. 4단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 강화는요,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앞의 세션에서 조금 더 크고 확장된 영역으로 맥시멈 시큐리티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안 태세를 갖춰놨다고 해서 거기서 끝!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요. 현황 파악을 한 이후에는 암호화 접근 제어로 예방책을 마련하고, 예방책을 마련하셨더라도 위험을 끊임없이 탐지하고 사후 대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서, 즉 주민등록번호가 10,000건이 유출됐을 때 문제를 발생해서 대응하는 것과 10,000,000 건이 유출됐을 때 대응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대응을 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현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암호화를 강화하고 접근 제어도 더 세분화하고요. 또 감사도 강화하고, 이런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진정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단계에 대해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4단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페이지 한 페이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시면 제 오늘 세션이 정말 보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 과정은 무엇이냐? 우선 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해서 불필요한 위험 감지하고 발견된 위험 제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쉘 스크립트 기반의 DBSA, Security Assessment, 그리고 데이터 세이프라는 OC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장 데이터나 암호화 데이터를 투명하게,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암호화해서 애플리케이션 영향도가 없고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TDE를 통해서 암호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권 사용자, 혹시 계정 유출이 되거나 오남용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DBA 또는 특권 사용자의 계정까지도 통제가 가능한 접근 제어 솔루션인 데이터베이스 볼트를 통해서 3단계 접근 제어 실행하시고, 이렇게 잘 예방책을 갖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위한 오딧 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4단계 방안 숙지하시고 이러한 4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한 상태에서, 보안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